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야 제맛. 1980년 여름은 이상하리만큼 서늘하였다. 예년이라면 찜통 같은 더위에 허덕일 8월에 접어들었는데도 마치 초여름의 날씨 같았다. 어쩌면 한여름이 없이 바로 가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연일 흐린 날씨에다 가랑비마저 내려 푸른 하늘, 태양이 장렬하는 날을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한여름 날씨가 서늘하면 사람들은 여름 보내기가 좋다. 더워서 못 견디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서늘한 날씨라 사람들에게는 지나기 좋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금년 여름은 서늘하네요. 하지만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텐데 하며 서늘한 여름이 계속됨에 따라 사람들은 농작물이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되어 불안해하는 것이다. 신문을 보면 어느 해수욕장에서는 장사꾼들이 문을 닫을 판이라고 한다. 예년 같으면 지금이 한창 붐빌 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붐비던 백사장이었지만 이처럼 서늘한 여름 날씨라 바다를 찾는 사람이 적으니 업자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기 제품을 취급하는 가게 역시 냉방기기가 팔리지 않아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며 청량 음료 회사 역시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도 한층 우리들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은 역시 농작물이다. 농작물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 인간이 아무리 풍작을 바라고 원하더라도 날씨가 나쁘면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손질을 많이 해본들 이상기온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신의 수호가 부족한 가운데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자랄 수 없다. 먹을 것이 없어 단벌밖에 없는 옷을 쌀과 바꾸어 허기를 면한 기억이 뇌리에 남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것은 벌써 3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요즘은 신문지상에 때때로 쌀이 남아 돌아서 처분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정부의 특별 식량관리에 적자가 누적되어 나라 재정을 좀먹고 있다고 한다. 정말이지 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 생각된다.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이 넘치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상 기온이 몇 년간 계속되면 그동안 저장되어 있던 쌀도 바닥이 날 뿐만 아니라 다시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게 될 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상 기온 문제는 일본보다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징후가 슬슬 나타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자연의 섭리야말로 신님의 수호이다. 사계절의 변화는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름은 역시 더운 쪽이 좋다. 더운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 쉽다. 또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불평불만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은 인간이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간은 그것을 거스른다든지 파괴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신님의 수호의 모습인 것처럼 서리가 내리는 가을도
흑심한 추위와 함께 눈 내리는 겨울도 신님의 수호일 것이다. 벼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자라고 보리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자란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한다. 내실이 있는 된 사람은 행동이 부드러우며 항상 자신을 숙인다. 벼 이삭은 여성들의 머리에 장식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여성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보다 여성답다고 생각된다. 그와 반대로 보리는 익을수록 하늘을 향하여 곧게 자라난다. 의연한 용맹심이야말로 갓난 신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남자의 마음이다. 더위도 추위도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이 작물을 풍성하게 키워주시려는 신님의 뜻깊은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인간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즐겁게 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갓난신고야말로 우리들을 키워주시려는 신님의 자애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